Happy birthday, 10 years to Brad TV and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I want to bless you from Jerusalem, from Israel. I'm Joseph Magen from All Israel News and Keilah News. And we say in Hebrew, Yom Huledet Sameach, 10 Shanim, happy birthday, 10 years, Brad TV. Hello, Brad TV. We are so honored to be a part of your team, international team here in Israel. And I'm so honored personally to be able to share from God's Word on Brad TV and to develop a friendship with Brad Kim and with you and the staff of the Brad TV. 10th anniversary. I bless you to have not 10th, but 80th anniversary. And that all of you will be healthy and strong and useful to the kingdom of God and continue to bless Israel and to stand with God's word and bring good news to the Korean people from the Bible and from Israel. We greet you. Shalom. B'Shem Yeshua HaMashiach. In the name of Yeshua, our Messiah. Keep you healthy and strong financially and physically and spiritually and in every way. And I hope to be alive in 10 years and to bless you again for the 20th anniversary of Brad TV. Shalom from Jerusalem. 예, 지난 7월 31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7월 31일 날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사망한 이후에 당장이라도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분위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매우 임박한 것 같던 이 이란의 공격이 하루 이틀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공격의 강도를 어떻게 할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이번 하니의 암살이 대응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실수다. 결코 이란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이란 대통령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진정으로 중동 전쟁을 막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휴전을 하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풍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공격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병원들은 응급 환자가 속출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에 나섰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한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지하 3층 깊이의 시설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응급구조 당국은 지하 센터에다가 혈액을 많이 비축을 해놨고 각 지역 당국들도 이 방공호 그리고 식수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각 지역의 큰 공장들도 혹시나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에 맞을 것에 대비해서 위험한 물질들을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은행들도 이 대량 현금 인출과 같은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충분한 지폐, 동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비적인 모습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선제 타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공격을 억제하는, 예방하는 조치로서 아예 이란을 먼저 타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안보 내각회의에서 나왔는데요. 다만 이 같은 선제 타격 방안은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한 뒤에야만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지 말지 또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이걸 두고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네, 이란의 요청에 따라서 어제였던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제다에서 이슬람 협력기구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어서 총 57개의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이슬람 협력기구에는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 아랍연맹 회원국과 더불어서 이란과 파키스탄,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이 이란의 외무장관 대행은 하니의 암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할 권리를 지지해달라라고 이슬람 국가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이란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이슬람 국가들이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이란의 행동이 자국의 주권과 또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영내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이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 정권 침략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합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우리가 봐가면서 보복을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 이후에 이슬람 협력기구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침략을 규탄한다라는 이 주요 공감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도 역시 이란의 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타냐후와 지도부 몇 사람들을 위한 그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현지 매체인 왈라 뉴스의 보도인데요.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이죠. 신베트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 전시 내각의 고위 지도부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이 지하 벙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 벙커는 2006년에 준공된 것으로 동예루살렘 지하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존하는 다양한 무기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고 내부에 지휘 통제소를 구축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국방부와도 직통으로 교신할 수 있어서 일명 국가관리센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벙커가 가동된 것이 약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7일 때도 그리고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했을 때도 이 벙커가 사용되지 않다가 현재 이란과의 전면전 위험이 매우 고조가 되자 가동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전운이 그야말로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군도 지금 해군을 그 지중해로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러시아도 이란의 첨단 항공 시스템, 방공 시스템 이걸 또 이란에다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일어나게 되면은 강대국들의 개입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아무래도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과 또 이란 뒤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여러 대의 해군 순양함과 또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또 중동에 한 개의 비행대대 규모의 이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을 하고 핵 추진 항모인 이 아브라함 링컨호의 출격도 명령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중동 내에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사령부 마이클 쿠릴라 대장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도 직접 이란을 방문해서 이 마소드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이란이 러시아에다가 첨단 방공 시스템과 또 레이더 장비를 요청을 했고 한 이란 관계자는 요청이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시작됐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외신 보도에서는 러시아의 전투기인 이 수호이 35 전투기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아직까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미국과 지금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막 지금 불이 나게 지금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이란,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면전 여부가 미국의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자제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나온 것인데요. 이 미국 정부는 현재 이 중동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랍국을 통해서 이란에게 보복을 자제할 시 서방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유화책을 이란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추가 상황 악화를 자제해라라는 이 압박 명령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자국의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공격이 없었던 것이 이란이 8월 12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8월 12일은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
이 티샤베 아브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날. 네, 맞습니다. 이날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1차 성전 파괴됐고 로마에 의해서 2차 성전도 파괴됐던 날이고 또 이후에 이날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슬프고 힘든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란이 고의적으로 이날을 기다려서 공격을 이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괘씸한 인간들이네.